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매년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만 몇 주도 지나지 않아 포기해버리는 경험. 노력은 하는데 늘 제자리 걸음인 느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원하는 삶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70년대 한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고 대학을 가지 못한 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한 가지 원칙을 실행하며 몇 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밥 프록터가 강조한 파라다임 변화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97%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와 밥 프록터가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중요하게 여긴 원칙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3%의 성공한 사람들처럼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둘째, 프록터가 강조한 파라다임 변화란 무엇인가? 셋째, 파라다임을 바꾸기 위한 3단계 실천법. 넷째, 목표를 이루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 다섯째,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깨고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 지금부터 97%의 삶에서 벗어나 3%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97%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 나는 한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매일 목표를 세우고 자기 계발서를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쳐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다. 왜 나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 벌기는 어렵다, 성공하려면 고생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신념을 배우며 자란다. 부모님과 선생님, 사회는 안전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하며 돈을 쉽게 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런 믿음은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려는 선의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그 결과 우리는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게 된다. 나는 과거에 성공하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였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97%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밥 프록터는 이를 파라다임이라고 불렀다. 파라다임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과 습관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결과를 얻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목표를 세워도 기존의 파라다임이 그대로라면 같은 결과만 반복될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한다고 해보자. 하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는 돈은 벌기 어렵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97%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념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밥 프록터가 강조한 파라다임 변화였다. 나는 이를 이해한 후 내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무의식이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나는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고하는지 관찰했다. 그리고 나도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처음에는 가짜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내 것이 되어갔다.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깨달았다. 단순히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의 행동 역시 변화해야 했다. 나는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서 내 무의식에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이었다.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한두 번 시도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꾸준함에서 온다.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내 신념을 강화했다. 그 결과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97%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파라다임을 깨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당신도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사고방식을 점검하고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밥 프록터가 강조한 파라다임 변화란 무엇인가? 내가 처음 파라다임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저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어려운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 개념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파라다임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생각과 습관이 만들어낸 무의식적인 패턴이다. 이것이 삶의 자동 조종 장치 역할을 한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사고방식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짓는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결과만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사고방식, 같은 믿음, 같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에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다. 나도 모르게 내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이다. 나는 숫자에 약해, 난 사업을 할 수 없어,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같은 생각들이 내 무의식에 박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 생각들을 하나씩 깨트리고 나서야 내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밥 프록터는 파라다임을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우리는 삶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A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회사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린다. 반면 B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한다. 시간이 지나면 B는 승진하고 A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불만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바로 사고방식, 즉 파라다임의 차이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기존의 신념과 행동 패턴을 유지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그건 마치 같은 씨앗을 심고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삶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달은 후 내 파라다임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다. 먼저 내 안에 어떤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고정관념인지 깊이 고민했다. 나는 숫자에 약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숫자를 제대로 배우려 노력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저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나씩 내 신념을 검토하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숫자를 배울 수 있다. 나는 사업을 배워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밥 프록터가 강조한 파라다임 변화의 핵심이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파라다임을 반영할 뿐이다. 따라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구축하고 새로운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97%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렇다면 파라다임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알아보자.
파라다임을 바꾸기 위한 3단계 실천법. 나는 한때 사고방식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 이것이야말로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바꾸느냐였다. 수십 년간 고착된 생각과 습관을 단순한 결심 하나로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밥 프록터가 강조한 파라다임을 바꾸는 3단계 실천법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1단계 현재의 파라다임을 인식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신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왜 변화가 필요한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나는 노트 한 권을 꺼내 내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적어 내려갔다. 항상 돈이 부족했던 이유, 기회를 앞에 두고도 망설였던 이유,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신념이 전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신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돌아보면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것들이다. 즉, 우리가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신념이 나를 돕고 있는지 아니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2단계 새로운 신념을 주입하기. 이제 기존의 신념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바꿀 새로운 신념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무의식은 반복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신념을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새로운 신념을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할수록 점점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우리의 뇌는 반복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내가 꾸준히 되뇌는 말이 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3단계 반복과 행동으로 체화하기. 가장 중요한 단계는 행동이다. 새로운 신념을 아무리 입력해도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나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다면 돈에 대한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사고방식을 벗어나 나를 위한 투자와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내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행동은 곧 증거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전에 난 사업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보더라도 항상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고 실제로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내 무의식은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점점 더 강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3단계를 차례로 실천하다 보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미리 단정 지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파라다임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자기계발 기법이 아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놀랍도록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목표를 이루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 나는 한때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강의를 통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막연한 상상에 불과한 줄 알았다. 하지만 직접 실천해 보니
이것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깨닫게 됐다. 나는 매일 아침과 잠들기 전 내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심스러웠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반복할수록 내 머릿속에서 점점 더 뚜렷한 이미지가 그려졌고 신기하게도 내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하며 주저했지만 이제는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시각화가 강력한 이유는 우리의 뇌가 실제 경험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 승리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그려보는 것도 같은 원리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시각화를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훈련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시각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렸다. 내가 원하는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공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상상했다. 감각을 동원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단순히 그림처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사용해 상상을 구체화했다. 원하는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때 그 차의 촉감과 시트의 질감, 도로를 달릴 때 들리는 소리까지 떠올려 봤다. 이렇게 감각을 함께 활용하자 상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 경험처럼 다가왔다. 시각화는 한 번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화 이후에 감정을 몰입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이미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핵심이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 만족감, 감사함을 최대한 생생하게 경험하려 노력했다. 감정을 동반한 시각화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뇌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시각화를 실천하자 내 행동과 태도, 사고방식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지만 이제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그 변화가 지속되면서 나를 둘러싼 환경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목표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시각화는 단순한 꿈꾸기가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매일 시각화를 실천하며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당신도 시각화를 시작해 보길 바란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현실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깨고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 나는 과거에 스스로를 한계 짓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었다. 이런 사고방식이 나를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린다. 실패할까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미루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하지만 정작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다르게 바라본다. 실패를 기회로 삼고 자신을 스스로 믿는다. 나는 이 차이를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는 생각들이 실제로 내 삶을 결정짓는다면? 이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반박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보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점차 내 사고방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넸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 가능성은 무한하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반복할수록 내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을 믿게 되었다. 부정적인 사고를 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나보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웠다. 이전에는 어려운 일 앞에서 쉽게 포기했다면 이제는 해결 방법을 먼저 찾으려 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반박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또한 나는 과거의 실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실수를 할 때마다 나는 역시 안 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실수를 통해 나는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 사고방식이 점점 나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나를 잘 아는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내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고 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생각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고 말이 바뀌니 행동이 변했던 것이다. 그리고 행동이 변하자 결국 내 현실도 달라지고 있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필요는 없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한다면 누구든 변화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렇게 변화했고 지금도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신도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자. 어떤 생각들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바꿔보자.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도 스스로를 믿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바꾸어야 했던 것은 내 주변 환경도 운도 아닌 바로 내 사고방식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며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밥 프록터가 강조했던 것처럼 단순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닌 파라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 나를 가로막고 있던 한계는 결국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를 깨닫는 순간부터 내 삶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틀에 갇혀 있지 않으며 매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현실이 바뀌길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변화를 통해 현실을 바꿀 것인가? 우리는 모두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행동을 하라.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스스로 꿈꾸던 현실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된다.